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할 때는 인터넷이 일반 사람에게 열려 있지가 않았어요. 아니면 열려 있었는데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컴퓨터, 인터넷 연결하는 컴퓨터로 시작을 했고, 뭐 네트워크 연결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몇 년 뒤쯤에 한 모뎀이란 게 나와서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 비슷한 걸 연결할 수 있었는데, 이건 인터넷이 아니라 제가 집에 서버를 하나 열어두고 제 전화기에 연결을 시켜두는 거예요. 전화선에. 그러면 그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들어와서 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있는 그룹 있잖아요. 그런 그룹 하나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PC 통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거랑은 전혀 다르게 인터넷이 생겼고, 그럼 PC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고, 나중에 그러니까 PC 통신을 통해서 어떤 서버에 들어가면은 그 서버에서 인터넷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였고, 나중에는 이제 다 뭐 무선 인터넷망이 따로 깔리고, 아니 무선이 아니지, 유선 인터넷망이 따로 깔리고 그러면서 다들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왜 됐냐? 그 인터넷이 한참 나온다고 말했을 때 지금 옛날에 마소 창업자로 유명하신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정보 사회라 그랬나? 정보 고속도로였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인터넷이 깔리고 정보가 빠르게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정보가 재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뭐 철학자들이라던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많은 그런 선구자들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은 우리는 뭐라 그럴까, 지식의 자유를 얻고, 그러면 그 지식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평균 수준이 높아지고 훌륭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자유가 넓어지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은 상반된 의견인데 한쪽은 그거였어요. 정보가 자유로워지면서 사람들이 모두 뭐라 그럴까, 수준이 높고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이 더 좋아질 거다. 그 빌 게이츠 아저씨는 역시 뭐 성공한 회사의 뭐 사장님, 회장님답게 정보를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다요. 그래서 뭐가 맞았냐, 결과적으로 저한테 묻는다면 빌 게이츠 아저씨가 맞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건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동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인터넷 문화는 되게 이상하다. 옛날에는 뭐라 그럴까, 세상에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을 직접 볼 기회는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 보통 자기가 살아온 그룹이 있고 우리한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고, 그 그룹에 있는 가치관을 넘어가면 좀 멍청한 짓을 하는 거라고 보니까. 근데 인터넷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 인터넷 문화가 되게 이상한 게, 뭐 이제 외국에는 레딧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고 4chan이나, 한국에는 이제 뭐 유명한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제가 이름을 했다간 굉장히 이렇게 막 다구리 맞을 것 같은데, 뭐 정치권 성향 따라 좀 나누는 데도 있고, 정치권 성향이 아닌 뭐 성별 따라 나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개발자 모임에서도 또 이상한 데들이 있고, 그런데 보면은 키보드 워리어들이 많아요. 키보드 워리어들이.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키보드 워리어들은 정말 온라인에서는 어찌 보면 과역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정직하고 솔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현실에서 만난다면은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싸우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한 얘기는, 현실에서는 하지 못할 말을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걔네들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선동도 많이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슨 과학자인지 인문학자인지가 그거를 봤대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 연구죠.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의견이기도 하고, 인터넷이 과연 보급화돼서 과연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뭐 그거를 뭐 깨달았나 라고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새로운 지식을 찾고 새로운 의견을 보고 자기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이 무슨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진 거든 뭐 동네에서 이루어진 거든 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든, 이미 그 가치관이 있고 어떤 쟁점이 되는 사안이 나오면 이미 자기 결정은 내려져 있대요. 그 리서치를 한다는 게 뭐냐면,
리서치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자기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은 다음에 아, 내 가치관이 맞구나 하고 강화를 하고 나와 다른 가치관은 잘못된 거다라고 무시하는 데 쓰는 게 인터넷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끔 정치적인 글을 봐도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분명히 사실이 나오는 게 있고 사실이 아니고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게 나오는 게 굉장히 더 많이 돌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걸 믿고 있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제가 저번 편에서 말했던 디자인 패턴 얘기 나올 때 왜 사람들이 이거를 확인 안 하냐 라는 거하고 약간은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이 돌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뭐라 그럴까 더더욱 오피니어네이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오피니언이 의견이니까 자기 의견에만 이렇게 의견만 내세우는 거, 그거를 위한 용도로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의견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같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든 하나 있으니까 찾아서 얘도 그렇잖아, 얘도 유명한 애도 그렇잖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드리면 한국에 요즘 의사 선생님을 가서, 한국에는 또 네이버 지식인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봤는데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 많아요. 네이버 지식인을 볼 바에는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거기 가면은 온갖 병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아,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아, 이건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뭐 쉬세요. 그러면 아니, 이게 이런 병일 수도 있고 저런 병일 수도 있고 저런 병일 수도 있고 저런 병일 수도 있는데 체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분이 있거든요. 매우 짜증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환자가 오면은 아,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 읽지 마시고요,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와서 이대로 하시면 괜찮아요 라고 했고, 실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터넷이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인터넷 정보가 모든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든다, 똑똑하게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자기가 무슨 뭐라 그럴까 범죄를 저지르고 페이스북에 자랑처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친구만 보는 줄 알고 친구끼리 텍스트 메시지 보낼 땐 말이 되는데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돌리는 사람들, 그거에 선동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올바른 정보, 틀린 정보도 같이 많아졌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그거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판단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이미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있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면서 나는 옳다고 믿는 과정이 더 심해지면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지 않나. 왜냐면 예전 사람들은 아, 내가 옳다고 믿는데 주변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 그러면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빌 게이츠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정보라는 거는 올바른 정보, 뭐 도움이 되는 정보겠죠. 그거를 분별하고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부가 파워라고, 권력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저런 기술이 많이 필요했겠죠. 예전보다 좀 더 위험한 사회이기도 했고, 지금보다 위험한 사회이기도 했고, 그럼 그때 필요했던 기술이 현재 지금에서 좀 덜 필요해요. 그럼 남는 기술로 뭐 할 거냐, 남는 시간으로. 그럼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이런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어떤 정보를 사리분별하고, 아니면 자기 옆에 제갈량을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갈량인지를 판단하는 뭐랄까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상한 광신도 교주 같은 사람들만 믿지 말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편 비디오를 만들다가.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이번편 비디오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번 편을 단순히 요약을 하자면, 일단 인터넷이 발전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해지고 훌륭해졌냐, 뭐 어느 정도 평균은 올라간 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발판이 더 강해졌고, 실제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 아니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능력을 키우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고,
똑같은 얘기를 저는 이제 거짓말 이렇게 제가 트위터를 많이 쓰지만 트위터에서 막 거짓말 이렇게 막 나르고 검증하는 사실 그냥 막 돌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언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정도로 하고 포표였습니다.